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59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하나. 네, 친절한 유나나입니다. 네, 서태양. 까칠한 서태양입니다. 네, 서태양 대표의 인기가 지금 주가가 아주 굉장히 상승 곡선으로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유, 의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아무래도 용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암동. 그러니까 용산. 요즘 예. 용산 정말 뜨겁습니다. 매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부동산 특징, 네. 지난 편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용산 자체는 일단 입지만 놓고 따졌을 때도 센터 오브 센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개발이 되면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안정에 맞춰지는 그런 흐름이 갖춰지는 곳인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11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 여기가 이제 그 용산 국제 업무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확 뜰 뻔했다가 네. 너무 이제 그 가격이 딱 주변의 땅값의 영향을 뭐 여의도도 그렇고 좀 받는다 싶으니까 워워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움직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8조 땅이다. 8조 값어치가 있는 황금 땅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비견하기로는 이제 현대차가 10조 회사들인 그러니까요. 삼성동 땅만큼이나 잠재력이 있다. 사실 입지만 놓고 따졌을 땐 용산이 훨씬 더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너무 잠깐만, 여기서 삼성보다 용산이 더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삼성 같은 건 너무 예.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네. 삼성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공을 뭐가 있죠? 얘기합니다. 네. 뭐가 있죠? 뭐가 코엑스가 있죠? 있죠. 주변에 있죠? GTX, 뭐 이게 GTX. 앞으로 될 거죠? 현대. 네. 될 거죠? 네. 자, 용산의 옆에는 이미 여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DMC도 멀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서울역이 있잖아요. 또 한양도성도 서울역이 있어. 네. 멀지 않고 서울역, 용산역 사실은 여기가 왜 개발이 안 됐냐라고 놓고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미군. 그렇죠. 미군이 가장 핵심 지역을 딱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고 있었는데 갔어요. 예, 이제 뭔가 이제 기대감이 솔솔솔 거기다가 이제 코레일이 갖고 있던 부지 엄청 큰 용산의 정비창 지금 근데 이게 다 움틀움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적으로 용산 쪽에 또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죠. 네. 용산 쪽에 또 고등학교 출신이시죠? 용산고등학교. 저는 용산 중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렇구나. 고등학교랑 같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리고 또 한때 잠깐 후암동에 사셔가지고 그 근처에 네. 또 네. 근데 살았기 여러분들 때문에. 잠깐 보시면 정확히 거기 동자도. 이제 그 신용산역 말고 네. 그 용산역 쪽에 아파트 새로 진 것들 네네. 아메레퍼시픽에 이제 그 사업 들어오고 네. 그 주변 일대가 눈 잠깐 감고 뜨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보편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 일대는 너무나 폭발력이 큰 곳인데 또 그럼에도 미군이 가면은 거기가 또 공원이 생기고 아 그러니까요. 어우, 대규모 그러면 공원이 정말 생기죠. 삼성동은 사실 공원이 없잖아요. 삼성동은 따지고 보면 그냥 강남이다라는 어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1970 강남이라고 네. 이민호 씨하고 김래원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네. 강남이 논밭이었을 때 네.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남서울 개발 계획이라는 나름의 흐름을 갖고 강남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흐름을 강남에 또 적용할 수 있냐? 안 돼요. 갈 수 있는데 명분이 있는 데가 용산이다. 근데 용산이 사실 용산의 비싼 땅 말고는 주변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서울역 앞에 후암동 이런 데들이 청파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직 2천만 원대도 있고 오. 3천만 원대도 있고 평당. 예, 네. 4천만 원대 너무 많고 근데 여기에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좀 핵심 지역들은 7,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6, 70점짜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0점 올라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니까요. 네. 80점짜리가 90점, 95점 올라가는 게 힘들지. 근데 이미 강남은 85점, 90점 가까이 와 있는 상태고. 그 90에서 95점 맞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용산에 아직은 쉽게 말하면 60점대가 네. 땅 가격으로 치면 아직 배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비창 그 개발을 할 때 제 생각은 말씀드렸지만 막 아파트 개발업자도 아니고 큰 돈의 투자자도 아닌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가장 큰 안타까운 약간 핸디캡이 있습니다. 네. 뭔가 아파트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돈도 있어야 돈을 어떻게 잔압할 수 있어요? 그 용산의 아파트 잔압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융자를 받을 수 대출이 안 있어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결국 현금 부자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밖에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긴 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리면서 살 거예요. 네. 그러면 배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근데 배후에 영향이 있는 단독주택지들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를 내가 만약에 살 때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나오죠. 그게 핵심이다. 뭐냐면 이 용산의 일단 부동산의 특징은 입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엄청나게 뜨는 게 당연한 지역인데, 그 강남이 1970년대 남서울 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탁 떴던 것처럼 용산을 그렇게 띄우고자 마음 먹는 흐름이 느껴진다. 근데 지금 용산역이 네. GTX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지 지나가죠. 서울역이 지나가죠. 서울역이죠. 서울역만. 그래도 용산역에서 한두 정거가 한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용산은요. 네. 용산을 기점으로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에 개발 안 된 데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 정비창에 들어오는 게 뭐 임대주택 공적 뭐 물량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네. 이것도 절반의 이상은 민간 임대예요. 네. 여태까지 전례를 보면 민간 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싸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공공 물량은 끼케야 10%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거 수준이 높다 낮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드디어 용산에 SSG가 들어올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다. 왜?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초고가 아파트들이 빌라 맨션들이 더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거죠. 왜? 주변의 인프라가 엄청 낙후됐었는데 이제 이 8,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국제업무지구 때는 사람들이 언감생심 관심 못 가졌다가 그렇죠. 주택으로 분양한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내가 청약도 있고 현금 좀 있는 사람들은 사야겠다, 저 무조건 오른다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이 배후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아닌 대출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꿈틀꿈틀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용산은 엄청 핫할 수밖에 없는 게 먹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육식으로 가시면 되고 그 초식 그러니까 우리 채식 채식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저희는 분들은 초식인가요? 우리는 채식 먹으러 가야지. 고기를 먹으려면 일단 사자여야 되는데 네. 우리는 사자 가긴 좀 그렇고. 예. 사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네. 국정무단지는 이제 물 건너간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국제 업무를 하겠다고 엄포를 나눴다가 네. 110층 얘기했다가 이게 누가 들어올까야 아니면 땅값이 너무 오르지 않을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냐 국제 업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걸 짓는다고 했을 때 여의도에 있는 빌딩들이 다 이사 오지 않으면 누가 들어올 거냐 이 비싼 돈 내고. 네. 그런데 여기에 주거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사실 여기에 높은 층 올라가면 한강이 보이겠죠. 그렇죠. 뷰도 정말 좋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인프라나 상황이 매우 좋아지는 주거단지로 형성을 먼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8,000세대가 그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는 사실 퀘스천 마크다. 왜? 111층짜리는 이제 못 져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거 이제 계획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저번처럼 또 잠깐 또 내놨다가 또 막 옆에 땅값이 오르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워워워 해서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빨리 분들 움직여야죠. 아, 빨리 지금 이건 움직여야죠. 결정된 거 아니에요? 결정된 이미 거예요. 아파트 하겠다고. 건설은 이제 끝난 거고. 이거 이제 경쟁 입찰하겠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네. 조금만 이제 더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용산 국제업무부지 같은 경우는 토지 입찰을 경쟁 입찰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평당 7,400골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차 부지 기준으로 보면 네. 현대차가 10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주변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죠.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예상 선행 사례를 비추어 보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이게 오르겠다 심리를 갖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후된 배후지에 있는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60대, 70대가 많아요. 가보면 막 되게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여기는 좀 될 지역이라고 보고 빨리 시장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 발품 팔아야 된다. 용산 원정대를 조직하라. 그렇게 해서 평당
5천만 원, 4천만 원 미만은 빨리 훑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지역인지를 빨리 가늠을 해가지고 여기는 나름대로 좀 붙어볼만 하다. 왜? 그 용산 국제무보지 여기 이제 어찌됐건 토지가 입찰이 돼서 누군가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일단은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짚자면 여기가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딱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리를 비추어 보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토지거래를 제한했던 게 되게 미미합니다. 대신에 이게 무슨 낙인이냐? 네. 여긴 앞으로 뜰 지역이야라는 하나의 아, 완장을 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딱 지정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 뜰 지역은 거니까. 뜰 거고 비싼 네. 지역이 될 거다. 그렇죠. 이거를 암시하는 예시에 예시.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폭망은 안 하겠네. 한 4년 이상만 버티면 원하는 게 대로 되겠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세율이 늦게 개발을 하게 되면 좀 베네핏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빨리 해라 경매. 이 말이죠. 빨리 해라. 아, 그렇죠. 증여, 수용, 환매 이런 거 같은 거는 또 이제 세금 정책에서 이 토지거래 구역 하나 안에서도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자, 갑자기 나라에서 왜 대선을 2년 앞두고 용산에 이런 개발 계획을 냈을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게임이냐 생각을 해보시면 네. 뭐 얘기해 주세요. 누가 가장 누굴까요? 이득을 보는 게임이에요? 네? 누굴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이득을 보는데 네. 그냥 1970년 강남을 한번 보세요. 그 임민우 네. 잘생겼는데 연기 잘하거든요. 네. 거기서 압구정 막 그 밭사고 미나리 밭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움직이는 주체가 민간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민간 같았지만 나라에서 야, 그 강북의 서울을 강남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이 남서울 개발 계획이 20-30년 동안을 좌우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이 움직임이 결국 용산을 파이어 불타오르게 만드는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거다. 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아주 큰 거 막 육식 이런 거 막 큰 고기 막 이런 거 코끼리 고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갖고 관심을 가지지 마. 자, 그럼 알겠어요. 우선은 정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우선은 토지 입찰 방식 같은 경우는 벌써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렇게 또 됐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입찰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 민간이 입찰을 할 건데 네. 우리는 그걸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우리 누가 우리는, 입찰 받을 수 있을까 아니고 네. 누군가는 들어갈 텐데 예상했던 것보단 비싸게 낙찰될 거다. 이 가설을 보면 네. 이게 배우의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가망지를 찾아서 어찌됐건 정보를 따놔야 그러면 그 건물주들이 얼마만 팔게요가 실제로 이만큼 시세 차익이 날 거를 감안했었을 때 가능한지 아닌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메인스트림이 어떻게 가는지도 너무 중요한데 네. 여긴 내가 참여할 만한 총알이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얼마에 사든 뭐 어떻게 입찰을 하든 시행사가 누가 됐든 시공을 누가 하든 이런 거는 클릭도 하지 마요. 왜? 나랑 딴 나라 얘기. 청약 통장이 있고 현금 잔압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관심 있게 보세요. 아, 대출 받아야 되는데 쳐다보지 마시고 그 돈을 갖고 조금 더 큰 대지집을 확보를 해라. 아. 인근에 땅을 봐라. 땅을 봐라. 자, 그러면 네. 그 용산과 가까운 지역이 좀 아까 전도 유명한 지역. 네. 후암동 얘기하시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용산을 용산도 기준으로 보면 후암동이에요. 잠깐 여기서 정리합시다. 네. 후암동 용산. 우리가 용산 하는데 네, 네. 후암동 용산구예요. 아, 그래요? 자, 용산구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좀 신중하게 질문하면 네. 용산이라는 동네는 없어요. 용산구죠. 강남 얘기하는 거죠. 예, 용산구는 동부 이천동부터 시작해서 쫙 서부 있네요. 이천동도 있고 네. 후암동도 있고 동자동도 있고 한남동 더일도 거기고 그럼요. 그죠?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자꾸 아까 말한 대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땅 후암동 뭐 청파동, 뭐 후암동도 벌써 4천 됐어요, 웬만한데. 제가 지난주에 알아보니까 네. 3천대로 있더라고요. 아, 자자자자. 용산과 그런 가까운 지역에 전도 유명한 지역. 핵심만 놓고 짚자면 여러분들이 큰 기사를 볼 때 와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닫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네.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뭐냐? 나는 코끼리냐 사자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난 기린이냐 토끼냐. 토끼냐 이걸 봐요. 내가 토끼인 것 뭔지를 같아요.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정글의 왕 사자가 뛴단다.
그러면 어디로 같이 튀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토끼 옆에 눈치 보다가 나는 네. 토끼는 싫어. 난 토끼는 안 할래. 나 양 할래, 양. 양이요? 저는 호랑이를 하겠습니다. 네, 양. 아직 갑자기 크지 않은 호랑이. 당신들의 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용산구에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네. 이거를 정확히 좀 알아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그 모든 이제 개발 사업이든 토지가 관련된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 일단은 그 바이블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이 지역에 뜰 것 같아,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어, 그러니 여기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서울의 부동산의 그 어떤 투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좋은 입지인데 평당 1억이야 2억이야 그러면 그거는 사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네. 대규모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큰 돈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상업지는 6천에서 7천, 준주거 지역 5천, 2종 3종은 4천 이하에서 찾으시면 일단은 기본의 수치가 맞춰질 수 있을 겁니다. 평당 단가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평당이 여기 앞으로 뜰 것 같아. 평당 8천, 9천이야. 에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입지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3종 이하의 물건은 평당 4천 이하에서 찾으셔야 실패 확률이 적다. 3종 이하에 4천 이하. 네. 1종은 아까 2천은 2천이라 그랬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 상업지역은 평당 6, 7천. 네. 그럼 상업의 밑에가 준주거. 네. 준주거는 5천. 근린상가 뭐 지을 수 있는데. anyway 할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3종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거 지역 혹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뭐 빌라 지을 수 있는 그게 제일 만만하니까. 근데 그런 애들은 4천.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요. 땅 그냥 색깔이. 1종일 때는 그냥 완전히 순수 1종이든 2종이든 이종이든 3종이든 4천 이하를 보시고 그 다음엔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1종보다 2종이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 2종보다 3종이 조금 더 비싸. 네. 아무래도. 왜 그러냐? 더 지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제 어느 정도의 교차 지점이 나오죠. 용산이 어디가 뜰 것 같아요? 라고 보기 전에 용산의 4천 미만인 데가 어디 있지? 근데 네. 잠깐 이거 죄송한데 네. 그 이 얘기를 정비창 용지가 네. 정확히 무슨 동이에요? 정비창 용지가 무슨 동인지는 네이버에 물어보시고요. 서부 이촌동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네. 서부 이촌동. 네. 일단은 그- 옆이 제일 핫하지 않을까요? 근가는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핫한데 네. 평당 6, 7천이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일반 하수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도 4천 미만의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만큼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다.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볼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행을 간다. 여행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뭐 100만 원이다. 그 중에 내가 그러면 잠자는데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그럼 대충 이제 이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30%면 30%, 어떤 사람은 40%면 40%. 그만큼 뭔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앞단에 토지를 비싸게 사면 그만큼 뒤에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여기 어디 동이야? 이 일대 어디서부터 동을 보지? 그거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용산 구 안에 필터링을 해보는 거죠. 용산구 전체를 필터링을 4천 해서 이하를 한번 찾아봐야 4천 된다. 이하 되는데 네. 4천 미만 되는 데를 유심히 봐라 이거죠. 네, 왜냐면 꼭 동네를 지정해 줄 수는 없다. 왜냐면 보세요. 네. 이 일대 옆에 이 동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호가가 평당 4천에서 5천으로 갔어. 그러면은 걸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데 투자할 필요가 4천짜리인데 없다. 4천짜리인데 이 아저씨가 앞으로 뜰 걸 감안해서 미래가치 반영해서 5천을 불렀다. 그러면 나는 그 미래가치까지 기다려야 그 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내 기준이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알아? 호가.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냐?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해라. 네. 두 번째. 부동산 실거.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 그러면 밸류맵이나 네. 예를 들면 랜드북이나 네. 이런 프로테크 회사에서 만든 지도들이 있어요. 지도 네네. 사이트. 아니면 국토부 들어가셔서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시든 국토부가 확실하겠네요.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보다 보면 네. 이거 너무 비싸게 불렀는 데가 보이는 거죠. 그런 데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먼저 있어.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의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시고 네. 내가 할 만한 금액대가 되네. 그러면 이제 집어서 보는 건데 네. 정비창 옆에를 알아봐야지 7천이네.
그럼 실천이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거의 이미 올랐어. 안 돼. 왜 안 돼? 그거는 많은 기술이 필요해. 우리는 잘 몰라. 그러면 일단은 심플하게 안정권에서 시작을 하자. 그러면 지역 괜찮은데 좀 이면으로 들어갔는데 4천이야. 그러면 그거를 1대에 실거래 걸 봤더니 2천대야. 예를 들면 네. 작년에. 그것도 안 돼. 아,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내는 게 필요한데 1차의 필터링 옵션은 평당 4천만 원 이하를 검토해 보자. 네. 자, 두 번째.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네. 난 이거 사고 싶어. 내가 갖고 있는 자본 갖고 에쿼티 20%에서 꼬마 빌딩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를 가라? 지분을 들고 은행에 가세요. 아, 은행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라.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 시중에 1금융권 4대 은행을 순례를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 은행이 전문가거든요.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회수할 이 수 땅은 있는 대출. 네, 땅이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단해 준다. 그렇죠. 이거 굳이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 일단 내 그죠? 성향과 취향과 어떤 이런 걸로 소팅을 해서 자 보세요. 4천만 원짜리 땅인데 대출이 50%밖에 안 나와. 5천만 원짜리 땅인데 80%가 나온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당연하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이거야. 근데 처음부터 5천, 6천, 7천 막 가져가면 가늠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팅에 나갔어. 이성들이 앉아 있어요. 네. 안전빵 하나 마음에 찍고 상향 하나 찍고 두 가지를 향해서 어필을 하다가 두 가지를 다. 안 되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안전빵으로. 안전빵으로. 아, 그래서 혹시 지금 와이프도? 우리는 전 절대 직진. 지금 와이프는 절대 직진해서 된 거고, 네. 이게 너무 높지만 그래도 네. 가서 간 거고,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어 내가 A 땅을 샀어요. 옆에 땅을 샀어. 옆에 또 사. 저기도 사네. 그럴 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신축 개발이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시세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뭐 쉽게 지어놓고 나 혼자 비싸게 받겠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은행에서 봤을 때 대출이 많이 나온다? 해주겠다? 그 얘기인 즉슨 내 돈보다 얘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꼬마빌딩 개발하는데 만약에 50억짜리를 산다. 네. 난 10억 넣는데 은행에서 40억 넣거든요. 근데 40억 넣는 애들이 오케이 하면 10억이 낳는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40억 투자자들이 해준다는데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싼 땅, 후진 땅 딱 가져가서 대출 안 해. 니나 해. 그러면 과감하게 이 은행에서 돈을 안 주시니까 네.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얼마나 좋은 판단 분명히 기준이냐는 네, 거죠. 그러네요. 저는 사실 늘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이런 거 좀 따졌었거든요. 그 음의 기운, 양의 기운에서 그 음이 네. 음이 토지라고 생각을 하면 양은 돈을 대주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음의 기운이 땅이 입지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양이 뒷받침해 줬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자, 저 정리할게요. 네. 4천 미만 땅을 유심히 봐라, 용산구에. 네네. 그리고 4천 미만 땅 중에서도 들고 가서 네. 은행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50%인지 60%인지 70%인지 80%. 이걸 유심히 봐라. 또 한 가지. 네. 이거를 이거 하나 중요한 거예요. 가셔가지고 내가 이거 살라고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왜? 뭐 하시려고요? 이걸 생각해 가셔야 돼요. 왜? 임대사업자로 하시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임대사업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네. 요즘에 지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심해서 아. 근생으로 한다? 이거는 나와요. 네. 그 단순히 내가 주택으로 다 지어서 임대한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네. 은행 가서 뭐 하시려고요? 물어보세요. 근생. 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네, 은행 뭐 하시려고요? 하시려고요? 모범 답안 드릴게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법적으로 아니에요?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수익이 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근생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가장 수익 나오는 거 하려고요. 그럼 거꾸로 은행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임대사업은 어려우시고요. 신축 매매나 아니면 근생으로 하시면 저희가 대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답을 유도를 해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봐서 뭐가 필요하세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임대사업자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예, 요즘 대출이 규제가 안 나와요. 임대사업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임대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좀 하나 꿀팁 마지막입니다. 네.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럼 다들 요즘 아파트 대출 안 나온다던데요?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나와요? 사업자 대출은 나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임대사업자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려는 사람한테는 대출이 나온다고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아파트를 사업자- 갖고 아파트를 살 때 그러니까 가계 대출, 개인 대출 안 돼요. 끝도 그럼요. 없어요. 1금융권에서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대출로 풀다라고 하면 네. 2금융권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요즘에 사업자 얘기하는 뭐 대출한다면? 해상이니 아니면 뭐 생명이니 이런 데서도 풀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나요? 사업자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네. 이제 사업자 대출로 풀면 네.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개인이 가계 대출이나 이런 형식으로 풀게 되면 네. 지금 LTV 규정을 받기 때문에 LTV 40%의 반공제까지 하면 나올 돈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20억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원 빌딩 사업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제 말은 이겁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개인 모든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금융권을 가라 이 말이 아니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 정리는 핵심은 이렇게 보세요. 네. 자,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네. 예를 들면 나는 공원 빌딩 하고 싶은데 나 갖고 있는 건 아파트밖에 없다. 근데 네. 20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아니 왜냐면 대출이 제가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에서. 어찌됐건 은행에서 가계 대출은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업자 대출로 풀면 푸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시 보시거나 아니면 알아보실 때 아파트 사업자 담보 대출을 알아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다 대출을 꺼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맥시멈 80%까지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본인이 개인 그 사업자가- 아파트에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이건 다른 얘기죠. 개인이 그 아파트에 살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아.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금융이 여러분 그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이 패키지화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최근에 제가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될 만한 대출을 푼 적이 있어요. 28억짜리를. 제가 똑같은 어떤 케이스 조건으로 있죠? 알아봤는데 네, 네. 똑같은 조건으로 해봤는데 20군데 중에 19군데가 부결이 됐어요. 근데 한 군데서 나왔군요. 한 군데서 나왔죠. 아. 28억이. 예. 그게 대출금 나오는 게 신한은행에서 14억 해준다 그랬어요. 14억. 네. 근데 신한은행 금리가 3.5였거든요. 네. 3.5였는데 여기서 3.9에 네. 28억을 받았죠. 어느 은행이에요? 아 그런 거는 밝힐 수가 없어. 신친 뒤에. 자,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아무리 15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업자 대출로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누구나 취급하지는 않으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문의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이거를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냐? 네. 똑같은 거예요. 금융권도 예대금리로 먹고 사는데 네. 이제 이금융권으로 가면 오너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무슨 신협, 새마을금고 네. 이런 은행들은 저축은행. 뭐 그런 데들은 오너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 거 별도야. 맞아요. 이름은 간판은 같이 쓰는데 네. 우리 우식 여신이 풍부해.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괜찮겠네. 차주 컨디션이 괜찮네.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고 문제 없겠네.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네. 그 중에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 잘못하면 뭐 대부 쪽도 연결될 수 있고 다양한 루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만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거는 검색을 해보시거나 문의를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네. 전부 15억 이상이다 그러면 아파트 대출 하나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다. 네. 제2금융권이나 풀 수 있는 방법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있다. 근데 그 방법을 여기서는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없다. 영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고 네,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안 정부의 됩니다. 합법적인 알아봐야 되는데. 합법적인 겁니까? 합법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15억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힌트 준 게 네. 사업자 대출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네. 아, 개인 네. 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고 꼭 알아야 되는데. 사업자 대출. 아. 법인 사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저 방송 사업자 끝나고 따로 대출 가요. 받을 수 있다. 네, 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네. 오늘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거는. 좀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저도. 네. 아, 그래가지고 송파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파트밖에 없어가지고 여유자금이 저도 아파트밖에 없어서 없어요. 오피스텔 팔아가지고 뭐 저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라고 네. 하시길래 그러니까 아파트밖에 무슨 없어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또- 담보로 꺼내가지고 땅 사세요. 송파에 땅 4천만 원대 있는 거 빨리 모으세요. 아파트 2개 있으면 2개를 빼가지고 2개의 필지를 모으시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 여러분들 부동산의 기본은요 아파트고 뭐 빌딩이고 다 떠나서 그냥 땅을 모으는 거예요. 오를 땅. 그게 그냥 심플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준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 뭐 용산에 왜 지역 안 찍어줘요? 왜 동 안 찍어줘요? 보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동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대출의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가 나와야 내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보는 기준은 내 취향 따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방역 아주 이제 파이어 되기 직전이죠. 내방역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서초구 맞습니까? 서초구 반포동 쪽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방배동 쪽도 있고요. 거기 서초 세무사 기본적으로 좀 있는데? 작년에 세무서? 이제 네. 이쪽 일대가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배경에 네. 서리풀 터널이 맞아요. 서리풀 터널. 뚫리면서 그러니까. 파이어 준비 대단했는데 어디랑 연결되는 겁니까? 그게 정보사 어디냐면 교대역 아니 저기 서초역. 서초역에서 그렇죠. 서초역에서 네. 터널이 내방역까지. 뚫려서 빵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어떤 네. 흐름이냐면 처음에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테헤란로. 네. 삼성역 다음에 선릉역. 그 다음에 역삼역, 강남역. 여기까지가 쫙 테헤란로 빌딩 숲이죠. 네. 그죠? 여기서 뚝 끊겨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강남역 기준이면 강남역 다음에가 어디? 교대. 그렇죠. 그다음- 빌딩이 좀 약하죠. 약간. 네. 자 여기서 서초 뚝. 더더더 네. 끊어놨죠. 왜 끊겨요? 여기엔 뭐가 이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서리풀 터널을 뚫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접근성도 좋아지고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삼성동이 빡 하고 지가가 올라가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면 주변에 이제 흘러 가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면 어디 잠실 왼쪽으로 흘러가면 어디 내방역. 이제는 서초를 지나 교대를 내방역. 지나 이제 내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그대로 사실 지나 서초를 지나. 예. 그거 뚫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10년 전에 그 근처에 지구 산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2007년. 조금 아, 기대해 볼 만한. 롯데 산 거예요? 네, 이제야 빗밥 야, 빗고 딱 이제야. 10년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군요. 뭐냐면 서초까지 이동하는데 한 네. 25분 걸렸던 네, 게 네. 5분으로 단축이 돼서 엄청 기대했고 어디서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서초까지 여기 기준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강남에서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일단 왕복 6,8초로를 해놨다 보니까 네. 이 서초까지 이 서리풀 이렇게 돌아서 오지 않고 맞아요. 이게 직방으로 오니까 네. 이 내방에서 서초까지 오는 시간이 5분으로 그렇죠. 내 방에서 서초까지 이제 5분 안에. 네네. 바로죠. 그게 이제 정보사가 있었거든요, 거기. 거기가 또 그죠? 이제 개발 정보사 호재도 거의 있고 지하로 이제 뚫었다는 얘기죠, 터널이. 예, 우리나라 그 국내 최대 디벨로퍼 회사 중에 하나인 NDM에서 진행하겠다 해서 한 1조 956억 원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네. 이 발표가 빵 터진 거야. 어떤 발표가 터졌냐? 13일 날, 그러니까 5월 13일 날이죠. 5월 얼마 안 13일. 됐어요. 네.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방배동의 875의 5 내방역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 딱 하겠다. 무슨 얘기냐? 핵심만 보세요. 핵심만. 업무, 상업 이런 거 뭐 하여튼 저 올인딜로 다 띄우겠다. 무슨 혜택을 주냐? 2종,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이 최대 400%. 건물 높이로 치면 70m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70m면 몇 층 정도죠? 그러니까 야, 70m, 대단하네. 3m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20층이 넘죠. 정말 대단한 그럼 조건이네요. 벌써 내방역 주변의 집값이 벌써 들썩들썩 되겠는데. 저는 그 하겠죠. 주민이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세무서가 있다 보니까 세무서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호모모들이 그 앞에 네. 조그만 빌라들을 많이 샀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런 소문이 있었다. 있었다. 소문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열심히 보긴 했었죠. 중요한 거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결국 이제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네. 방배동이 집 근처에서 쇼핑과 여가와 문화활동 이 생활 인프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all-in 빌리지 생활권을 구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기대가 돼서 20년, 30년 넘은 저층 다세대 주택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조금 더 집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빌라 같은 그런 네. 게 이 일대가 79%예요. 그러니까 그 79%가 개발이 된다라고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일대도 확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사실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아는데 어떻게 보면 빌라도 되게 대형 평수 빌라와 아니면 다세대 생계형 빌라. 네, 생계형 빌라. 되게 방 하나 아니면 원룸, 투룸 이렇게 네. 해서 그게 아주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40년간 이 서리풀 공원으로 단절이 돼 있었는데 네. 뚫리면서 이게 이제 혈맥이 뚫리듯이
이 교통이 뚫리면서 이 일대를 빌딩 지을 수 있게 하게 하겠다. 서초구에서 야심차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어디서 들은 얘기지만 네. 제2의 테헤란 롤을 네. 이제 그 교대부터 시작을 해서 서초 그 라인 형성시키고 네네. 서리풀 지나서도 그렇게 20층 이상 빌딩들을 쫙 깔겠다. 이 일대가 지금 80%가 저층 다세대인데 네. 그러면 이제 힘 있는 데서 쫙 묶어서 사서 올리고 묶어서 사서 올리고 이럴 확률이 있다. 벌써 그 몇 부지는요 싹 재개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일대에서 이 방배동에 이제 이런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들이나 네. 아니면 나 빌라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나 네. 결론적으로 개발의 방향을 빨리 잘 잡으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쫙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번에 마련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뭘까요? 터널이 근데 뚫렸나요? 아 이미 뚫린 지가 뚫렸어요. 오래돼요. 아, 이미 근데 뚫렸어요? 사실 생각보다 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네, 다음에 왔다 갔다 해요. 아 근데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거 터널이 되면 작아요? 네.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아, 좀 그래도- 구멍 좀 더 크게 뚫지 그거를 그래, 이게 길이 좀 그죠? 확확 넓히고. 네, 네. 터널을 좀 확실히 적지 뚫으셔야지. 않아서 최대 뚫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 올라갈 거예요. 아 집값 올라가요? 집값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터널 위에 있는 집값도 올라갈까요? 터널 위에는 저기요. 아파트가 조금 있어요. 양 사이드. 이 핵심은 네. 어찌됐건 막혀있던 게 뚫리면서 이게 확 관통을 하게 돼서 기대를 했는데 썸띵 뉴가 그래도 뭐 정보사 잘 와닿지 않았던 입장에서 이 내방역 일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고 아파트를 뭐 형태로 오피스를 하든 뭘 하든 어찌됐건 높이도 아까 말씀드린 만큼 이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주변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자산관리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근데 너무 흥분해서 막 집값 너무 비싸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받아야 돼요. 그죠? 아, 뭘-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죠. 자, 제가 너무 이 비싸면. 프로그램에서 꼭 드리고 네. 싶으신 말씀은 앞으로 이 땅 파시면 이런 땅 다시는 못 삽니다, 원주민들은.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개발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나도 개발, 너도 개발, 너희 옆집도 개발을 하면 같이 땅값 올라가면서 같이 특혜 누리면서 할 수 있는데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핵심. 네. 뭐냐? 이런 개발을 할 때 대출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만으로도 난 10원 한 장 없는데 내가 이거 무슨 개발을 해? 땅만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 이거를 괜히 개발업자들한테 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개발해라. 비싸게 불러서 이렇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해드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여기가 보면은 내방역에서 이수역까지도 좀 허해요. 그니까 네. 네. 그래서 잘 보세요. 하지만, 자,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용적률 400으로 2종, 3종이 종상향이 된 것만으로도 땅값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 당연히 기반이 되잖아요. 올라갔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린 사례가 서로 없으면 사고 팔고 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면 네. 이게 올라는 갈 거로 예측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팔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좀 큰 회사들에서 짓기 시작하겠죠. 그때 걔네들한테 팔지 말고 자력으로 개발에 동참을 하시면 개발 이익도 얻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들 양도세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세. 네. 어차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를 하시면 양도세가 양도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양도세 안 내겠죠. 나중에 양도세를 할 때 아니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 내방역 관심 있다 해서 만약에 네. 이렇게 신규로 다시 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떤 어드바이스? 그러면 이제 가셔야죠. 발품을 팔아야죠. 네. 그래서 매매로 나온 게 있느냐, 네. 어떤 조건이면 살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2종, 3종이 이제 준주거로 갔잖아요. 자, 5천 미만의 매물을 찾습니다. 네. 개발 가치를 보는 거죠. 네. 그 나온 것 중에 은행에 가져가서 대출 얼마나 나오냐. 네. 은행 80% 똑같은 해준다. 조건으로. 그러면 일단 계약금부터 집어넣는 거죠. 자, 선배님 갑시다. 자, 가셔야죠. 저 뭐 갈 데가 너무 많아. 아까 용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는데. 자,
잠깐 이 내방역 근처는요 방배동 카페 골목하고 가깝고요, 그죠? 네. 방배역하고 가깝습니다. 그죠? 아니 약간 좀 멀어요. 이게 여기는. 보시면요. 방배역하고 이거 내방역하고 보시면 멀은 돼, 거 이거. 한정거장 약간 차인데. 이 내방역이죠. 여기 예. 이 빨간색이 이번에 다 지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내방 여기가 방배역과 사실은 가깝잖아요. 이수역 이쪽이 방배역, 서리풀 여기가 터널. 오피스텔이 엄청 비싸요. 그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일로 쭉 빠져서 상도동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이수역? 맞아요. 방배역은 은근히 거리가 있어요. 방배역 좀 뭔가요? 내방역이 이제 중심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요쪽이 서리마을. 네, 여기 여기 서래마을이죠. 서래마을. 예, 여기 네. 서리마을. 여기가 여기 방배동. 이수교차로. 이수교차로. 예, 제가 세화고등학교 저 나왔습니다. 카페 세화. 골목 어떻게 돼요? 카페 골목. 카페 골목이 여기인가요? 거기는 아니야. 카페 아니야? 골목이 거기 여기잖아요. 아니야. 카페 아 나 이거 골목이 카페 여기죠. 골목. 거긴 아니야. 카페 골목 아니고요. 거긴 아직 아니야. 여기 거긴 아직 서문여고. 아니야? 예. 그냥 일단은 이거 기준으로 이거 이면에 이거 이제 여기가 땅값 카페 올라갈 골목이에요? 거니까 예, 여긴 좀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카페 얼마나 골목은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요 라인을 봐라. 네, 네. 왜냐면 이 그렇죠? 빨간색이 핫해질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핫한 데는 내가 뛰어들면 기어요 잘못하면. 정확히 기억해. 불길 7호선 근처로 라인. 가서. 7호선은 지하에 있잖아요. 7호선 라인의 지상을 봐라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불길 라인 정확하게. 근처를 봐라. 그죠? 7호선 지상.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너무 파이어 하는데 잘못 뛰어들면 내가 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처에 가서 따뜻하게 온기를 좀 누려라. 나 온기 누리고 싶은데. 이수역과 카페 골목 안 내방역 올라가는 사이를 거야. 봐라. 네. 이게 낫겠네요. 근데 여기 지금 내방역 일대에 빨간색으로 지정된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이 일대에 지구 단위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항상 이게 있으면 이거 이면을 보란 얘기예요. 하나 안쪽으로. 여기가 세무서가 있고요. 네네. 여기가 바로 설해마을이에요. 바로 맞아요. 바로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비싼 고급 빌라들 있다면 여기는 해볼만해. 어디가 여기가 여기 예. 세무서 어딘지 건너편. 모르시겠죠? 세무서 건너편. 이거는 세무사 지도를 건너편? 통해서 나가고 있을 세무서 겁니다. 건너편.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부동산 아저씨가.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담보를 받아가지고 네. 여기다가 다세대를 사세요. 다시 한번 어디라고요?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 건너편. 요쪽도 설해마을이라면서. 아 근데 이 설해마을 약간 가기 전에. 설해마을 가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네. 여기가 함지박 사거리인데 이쪽만 해도 되게 핫하고 평수가 넓은 고급 빌라가 있다면 앞엔 좀 약간 저층이요. 여기 내방역 가까이에서는 다세대 주택이 많아요. 한 5층짜리. 그러니까 이런 요 다세대 정도? 주택을 네, 그렇죠. 네. 묶어서 오피스텔 짓고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로 보고요.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한번 네, 제가 상업용으로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제로 수혜를 받을 만한 건 얼정의 자본이 있으신 분들 네. 뛰어들어서 큰 이익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좀 현장을 가보죠. 어떻습니까? 아 현장 뭐 가보면 내방역 근처를 한번 직접 가봅시다. 우리 PD 쓰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로드맵으로 가볼까요? 아니 로드맵으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네네네. 핸드폰으로 드릴게요. 촬영을 해서 그 현장을 직접 걸어 봅시다. 쭉 걸어보고 저는 이렇게 한번. 일부러 거기 걸어 다녀요. 네네. 어디가 어떤 빌라가 좋은지.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 핫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